그러면 일시적으로 머리가 훅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일 많이 시도하세요.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약을 먹어서 먹는 동안에 머리가 낫다 생각해요. 안 먹어도 그때쯤 되면 머리가 나요. 머리가 빠진 것만으로 약을 굳이 먼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절적 변화를 겪는 사람인데요.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제일 많아요. 당장 뛰쳐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빠지는 케이스예요. 대표님, 제 친구가 최근에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했던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최근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긴 했거든요. 오지. 근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쪽이 약간 탈모가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별 문제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유전력은 아닌 것 같아서 탈모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머리가 좀 빠져. 그러면은 탈모약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은 탈모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탈모 상태의 특징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과도한과 일반 스트레스 구분을 잘 못하시잖아. 이 과도한이라는 거면 급으로 오는 거예요. 급으로. 사람이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는 누적이 돼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갑자기 급으로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이 변형이 돼요. 모발에 생해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라든가 이런 걸 일시적으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휴지기가 갑자기 확 오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머리가 훅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대부분 친구분처럼 나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나 이거 탈모약 먹어야 돼. 이 고민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그 상황이 벗어나면 머리가 다시 나요. 이게 사이클이 다시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탈모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극심한 스트레스 요소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손님들하고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직장 생활의 갑질과 약간 대인관계,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또 아이 때문에 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양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우울증 오겠다 싶어서 정신과를 가볼까? 이 생각. 그 다음에 그걸 굳이 가지 않고 내가 인내하려고 참으려고 해.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지만 세포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져요. 원형 탈모가 그런 케이스예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혈류가 일시적으로 되게끔 주사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형 탈모처럼 오는 케이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발이 휴지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하셔서 머리가 빠진 것만으로 내가 탈모다라고 생각해서 약을 굳이 먼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를 겪는 사람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특히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성분들은 생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출산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난임이 되게 많아서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자궁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탈모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출산하실 때 탈모를 겪어본 적 혹시 있어요? 아니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탈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시는 케이스도 있고 탈모가 일어났지만 그거를 무의식 중에 그냥 지나쳤다가 또 우연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모라는 거는 뭐냐면요. 개인차예요. 그러니까 개인차라는 게 내가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유전력이 없는데도 발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유전이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가 빠졌다, 탈모가 시작이 됐다 이것만으로 내가 약을 먹기 시작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평생 숙제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이어트 말고 과도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바프를 찍거나 아니면은 결혼식이 있어. 그래서 한 달 내내 극단으로 굶어버리거나 극단으로 원푸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간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헐식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영양이 골고루 5대 영양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줬던 게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가 반항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푸석거려지거나 없던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머리가 갑자기 빠지는 상태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바프를 찍었어. 그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식습관으로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요는 오지만 머리가 또 다시 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현재 상태를 조금 체크
체크를 하고 그 원인 때문에 탈모가 이루어진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모가 생긴 거지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약물 복용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두피가 성장기를 잠시 멈춰요. 그래서 멈추기 때문에 얘가 모발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시를 들자면 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사람마다 항암 치료를 잘 받아들이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카락이 안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머리가 훅 빠져버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암 치료가 끝나고 세포가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머리가 자라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알겠죠. 약을 분명히 같이 드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 요즘 현대인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증들도 현대병의 또 일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상담을 받으면 신경안정제라든지 뭐 이런 걸 주는데 그런 거를 안정화만 시켜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들도 너무 안정화를 시켜줘서 이 사이클이 성장기가 약간 되게 미비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두피는요. 휴지기가 짧고 퇴행기가 짧고요. 성장기하고 그 유지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이 약해지면서 내가 자기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이 사이클이 조금 변형이 되면 이 두 개가 바뀐다고 보면 돼요. 휴지기하고 퇴행기가 너무 길어지고 성장기가 짧은 거야. 모발은 다 있어요. 근데 길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장기가 짧기 때문에 얘가 자라는 만큼이 3cm에서 5cm예요. 근데 요거 자라놓고 퇴행기가 너무 기니까 얘가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모발이 되게 늦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 직후에 회복 과정에서 머리가 일시적으로 빠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치료 다 끝나고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안정화가 되게 되면 다시 머리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다섯 번째는 계절적 변화를 겪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해.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가을을 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봄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발도 약간 좀 그래요. 계절성 탈모라고 해서 그것도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가을이 제일 많아요. 가을이 왜 제일 많냐면 자 우리가 모발은요. 두피의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센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모발이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모발의 수가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자외선 차단을 잘 받겠죠. 근데 모발 수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지는 것조차도 안 빠져요. 왜냐면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가 일시적으로 자기 방어 본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빠지고 있다가 이제 강한 자외선이 아니야.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면 얘가 지 일을 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좀 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나 여름 동안 너무 열일했으니까 나 잠깐 쉴게 라고 해서 느껴지는 게 계절성 탈모예요. 근데 대부분 이때 탈모약을 제일 많이 시도하세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내 머리도 우수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약을 안 드셔도요. 건강 회복만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겨울철 되면 또 다시 머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약을 먹어서 먹는 동안에 머리가 낫다 생각해요. 안 먹어도 그때쯤 되면 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탈모약을 먹으면서까지 휴지기 탈모를 탈모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전력이 없는 사람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탈모는 유전이다. 근데 그거는 정말 옛날 조선시대 말이고 요즘은 뭐냐면 유전력이 전혀 없어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생활 습관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성 탈모라고 얘기하지 않고 후천성 탈모라고 해서 그냥 휴지기 탈모로 저희가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제 친구도 보면은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후천적인 거지. 선천 탈모도요. 탈모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후천 탈모는요. 탈모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도 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탈모약 먹고 내가 머리가 낫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탈모약은요. 머리를 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호르몬 DHT 형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빠지는 거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 아니고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덜 보이니까 스킨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탈모의 종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굳이 탈모약을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이 탈모약을 먼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앞에 쭉 설명해 주신 것들이 일시적인 탈모인 거잖아요. 일시적이란 그 기간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계절 주기로 보면 돼요. 자, 일시적인 거는 한 3개월.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나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처방받아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탈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적 탈모라고 해요.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가 유전을 받지 않았지만 병적으로 오는 또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3개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딱 봤을 때 고슴도치 같은 머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탈모 고민에서 해방되시는 거고. 최근에 기사 하나 봤는데 단기간에 확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3개월이고 뭐고 당장 뛰쳐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뭉텅뭉텅 빠지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감으면서 수채구녕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막 덩어리처럼 이렇게 빠져요. 그러고 나서 빗질할 때도 계속 빠지고 있고 되게 짧은 기간은 스피드하게 확 이렇게 일어나는 병적 탈모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3개월 기다리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느껴지는 거거든. 이거 큰일 났다. 뭐 한 움큼씩 잡혔던 머리가 반도 안 잡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올바르게 처방 좀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히 오늘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오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날 수 있는 거니까 약부터 손을 대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럴까 고민을 하세요. 아, 내가 영양인 불균형이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잠을 못 자고 있나?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그래서 내 상황을 먼저 판단하시고 내가 약을 먹을지 안 먹고도 기다려 볼지 이거를 결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